KBS 울산 라디오 특집 다큐멘터리 드라마 격동 60년 불굴의 도전 제2화 조선소 이력서. 취재 극본 이호, 기획 연출 이지향. 30번째. 도쿠에 대한 스코우의 불신이 표면화되면서 조선소 야대는 긴장감이 덮인다. 특히 특수공법으로 도쿠를 건설해온 전가보는 스코우에 대한 분기마저 솟구친다. 아니, 부사장님, 스코우 사장을 돌려보내지 않고 특수공법을 공개하신단 말입니까? 이봐 전 부장, 사장은 어디서든 또 구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건조가 진행되고 있는 도중도 아닙니다. 그런데 극비로 돼 있는 도크의 특수공법을 공개한단 말씀이십니까? 전 부장 심정은 알아. 그런데 스코우 씨는 회장님이 데려온 사람이야. 아이고, 스코우 사장이 그래서 실실 비웃는 거구나. 에? 참. 아이고. 그러고 공법이라는 건 영원한 비밀이 없어. 도크가 소비성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몇 년간은 비밀 유지가 되겠지. 그러나 몇 년 후면 또 다른 공법이 연구될 거 아닌가? 그래, 부사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전 부장이 속에서 불덩어리가 치솟겠지만은 한 발자국 물러나서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 부사장님, 가지마 조선소에서도 절대 공개를 하지 않던 공법입니다. 회장님하고 협의를 해볼 테니까 공개할 준비하고 있어. 그 타설은 내가 직접 죽을 둥 살 둥 덤비면서 한 건데, 아유 그냥 이것들 그냥, 아유 서글프다 서글퍼. 나 덴마크 오덴세 조선소에서 기술 담당 이사로 있던 스코우입니다. 스카오 이사님우. 이거 올해는 많이 문이다. 잘 지내시지요? 덕분에요. 알아볼 게 있어서 전화를 했어요. 가지마 조선소에서는 한국 현다이 조선소 엔지니어들에게 기술 이전해준 일 있습니까? 강국구에 현대건설로 토모크 파토 사람 중에 내 기억으로 한두 사람은 우리 가지마 조선소와 가와사키 중공업에 연수를 했던 걸로 아문이다. 그러나 토모크 파토 사람들이었지 조선소 엔지니어들에겐 그런 적 없는데요. 그 건설 쪽 사람 그 연수 받고 갔나요? 한 사람은 있었습니다. 미스터 존이라고 한 달 정도 있다 갔지요. 중요한 파트에서 일했습니까? 중요한 파트에서 일하도록 할 수는 없지요. 몇 년 전에 정 회장님하고 간부 한 사람이 방문한 적도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도 도크는 보여주지 않았으니까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막힌 일이었다. 불신을 하는 것도 문제였지만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일본 측의 지능적인 방해였다. 가지마 측의 정보 제공자는 고의적이든 불찰이든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이 전체 내용인 것처럼 전한 것이다. 물론 정주영과 또 한 사람의 주역 김영주가 도크조차 보지 못했던 것은 이미 공개한 사실이지만 연수는 전가본 혼자가 아니었고 도크도 모두 살펴보고 왔던 것이다. 뭐라고요? 스코우가 확인 조사를 해요?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전화 드린 겁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우메다 사장님. 그 뭐 스코우 사장이 매사를 확인주의로 일 처리를 하니까 전화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역시 정 회장님 그릇은 크시구만요. 나는 스코우라는 사람이 전화를 걸어왔다는 얘기를 듣고 참으 염려되었습니다. 사장이 직원들을 불신한다면 조선소는 절대 손발을 맞출 수 없고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렇겠군요. 조선소는 잘 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우메다 사장님께서 지속적인 도움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 한국에 한번 와주시죠. 시간을 내보겠습니다. 그럼 또 연락하십시다. 끊습니다. 이런 기분 나쁜 친구가 있나? 우리 헌터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우리 쪽 얘기를 불신하고 일본에다 확인해서 일본 얘기를 믿겠다는 식이야? 아이, 그런 확인 전화를 했답니까? 저는 예상을 했었습니다. 성격인지 모르지만 격자를 치는데도 꼭 확인을 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문제는 우리 식구들 말을 안 믿는다는 거야, 야. 스코우 이놈 자식이 내가 몰랐던 이중인격적인 면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야. 내가 제일 싫어하는 이중성인데, 야, 이거 어떡하지? 저기 회장님, 어. 일단 묻어 두셔야 합니다. 계약한 유조선 건조가 무엇보다 시급한 상황 아닙니까? 스코우가 반성을 하면 다행이지만 일단은 회장님께서 좀 더 긴 시간을 가지고 살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영희가 많이 신중해졌구만. 그래, 뭐 스코우도 전에 방식대로 도크가 건설 안 되는 데다가 우리가 초보니까 불안은 있었겠지. 알겠어, 지켜보지. 안심입니다. 근데 영희, 예. 나한테는 분명히 말해. 도크 콘크리트 타설은 자네가 현장에서 직접 지휘를 했지? 예,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타설한 부분에 대해 조금도 하자가 없지? 예, 없습니다. 문제는 타설이 아니라 콘크리트 두께가 물의 압력을 견딜 수 있느냐 없느냐. 알고 이게- 있어. 묻는 말만 대답해. 예.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권 부사장, 예, 전가번이가 입수해서 활용한 공법이 가지마 조선소 어디에서 나온 설계도를 활용한 것이야? 전 부장이 연수를 받는 동안 개인적으로 사귀게 된 엔지니어로부터 입수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회장님도 아시겠지만은 일본의 어느 조선소가 공식적으로 설계도를 우리한테 제공하겠습니까? 입수하는 방법은 그 길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문제야. 실정이 그렇다는 건 알겠어. 그렇게밖에는 입수를 못하겠지. 그런데 그렇게 개인적으로 받은 도면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고 신뢰를 할 수 있느냐, 그것이야. 만약 그게 고약한 일본 놈들의 계략에 휘말린 거라면 어쩔 테냐, 그거지. 책임을 누구한테도 추궁하지 못하는 거 아니야? 그렇다고 실험이 되는 것도 아니고. 처음에는 저도 전 부장하고 얘기하면서 스코우 사장님 주장이 있었기 때문에 우려를 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학계에서 이론적으로 규명이 되고 과학적인 분석으로 뒷받침이 된다는 겁니다. 자신 있다는 얘기야? 이 상황에서 자신을 갖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전가본인을 다시 만나서 확답을 들어. 그래서 그놈도 소신에 변함이 없다거든. 스코우가 보는 앞에서 공법을 공개해. 울산 조선소의 100만 톤급 드라이도크 건설 공법은 방송에선 처음으로 공개된다. 물론 이 공법의 핵심 내용은 비공개를 약속하고 취재를 했던 만큼 편집을 했다. 세계 조선소 건설사에 있어서 드라이도크 두께가
30cm밖에 되지 않고서도 수압을 견딜 수 있게끔 설계 제작된 것은 이 시점에서 울산 조선소가 처음이었고, 지금도 유사한 도구는 있겠지만 동일한 공법의 도구는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것을 우리의 건설 인력이 해내고 있었던 것이다. 전가번 전 부사장의 회고다. 일본에 갔었죠. 가시마 건설 가서 한 달 반 동안 거기 직원들하고 같이 일을 했어요. 거기서 많은 걸 배웠어요. 사쿠라마라는 친구가 그 기술자인데 상당히 협조를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드라이도크에 대한 이 설계, 지금 100만 톤 도구고 뭐고 이 콘크리트를 30선 이상 안 쳤어요. 우리가 바닥 콘크리트를. 이론적으로 그 수압을 받도록 제대로 하려고 하면 한 3m 이상을 쳐야 되는데 철근도 많이 넣고 정말 바레인 도구가 3m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30cm를 쳤거든. 그래도 그게 가능한 것이 그 수압을 업리프트 프레셔를 수압이 이렇게 밀어 올리는 힘을 빼는 그 방법을 그 친구한테서 배웠죠. 그래가지고 이 콘크리트 바닥 밑으로 도구 바닥 밑으로 전부 이 유공관식으로 관을 깔아가지고 밑으로 들어오는 그 새들어 암 속으로 기어 들어오는 것이 결국 수압 이게 나중에 도구를 떠올리게 만드는데 그걸 미리 그 유공관으로 빼가지고선 펌프에서 펌핑해서 빼내도록 그러면 수압이 안 걸리죠. 그 친구한테 그걸 배워가지고 그래서 참 그 공로자예요 정말. 그걸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중장비 도착을 마치 귀빈이나 온 것처럼 에스코트할 정도였다. 조선소 건설을 점령해야 할 전장의 고지처럼 여겨야 될 정도로 가장 신경을 썼고, 그래야만 심적으로 견딜 수가 있는 간부들과 인부들이었다. 그만큼 절대적이고 살벌했다는 회고들이 대부분이다. 왜 또 호출하십니까? 장비 일부 도착했어요? 예, 수고 사장님. 이제는 한숨 좀 돌리시겠군요. 권 부사장님은 토목 전공이지요?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럽니까? 겨울 오기 전에 도크 1호, 2호 모두 콘크리트 타설을 완료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닷속에 들어가서 굴착 작업할 때 한국의 현재 기술 능력으로는 영하의 기온 극복 못한다고 봅니다. 아이고, 염려 마십시오. 한다면 합니다. 공법을 보신 소감이 아직도 불안한 겁니까? 타설이 끝나고 완벽하게 완공된 걸 봐야 안심을 하겠죠. 그것도 병입니다. 일본 가지마 조선소에서 기술 지원하러 왔던 사람들이 우리 현다이맨들이 달려들어 타설하는 걸 보고 두 손 다 들고 한 달 만에 돌아갔어요. 땅에 있을 땐 들깨가 되고 물에 들어가면 물개가 되는 게 현다이맨들입니다. 오 마이 갓. 그 중역들은 왜 모두 회장님을 닮아갑니까? 그렇게 되면 다양한 개성을 보유할 수 없게 됩니다. 정 회장님이 영원히 살아있는 건 아닙니다. 회사는 다양한 개성을 보유하고 있어야 크게 발전합니다. 그거는 스코우 사장님이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정 회장님은 다양한 분야에서 귀신입니다. 귀신. 마이 갓. 오케이. 좋아요. 들깨가 되든 물개가 되든 도크만 차질 없이 완공시켜주면 선박 건조는 성공적으로 해나갈 수 있으니까 그럼 믿지요. 예, 현다이맨들을 믿으십시오. 회장님 닮아가 다들 귀신입니다. 정주영의 정력적인 활동은 어제 오늘 회자된 게 아니지만 동시다발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유명했다. 그만큼
다방면에 일가견이 있었다는 얘기다. 물론 워낙 많은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인물이다 보니 그의 일면만 취급되는 경우도 없지 않지만 조선소 건설 초기에 생산부장이었던 김형벽 전 현대중공업 회장은 정 회장에 대한 회고를 이렇게 하고 있다. 이제 그 당시에 회장님께서는 일주일에 한 분은 꼭 그때는 이제 이 승용차로 이렇게 내려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울산에 한 3일, 4일 계시다가 서울에 가서 한 3일, 4일 계시고 뭐 틀림없이 그 당시 한 몇 년간은 뭐 매주마다 내려오시는 거죠. 이렇게 내려오시면은 어떤 때는 한 10시쯤 도착하지 않습니까? 그 저녁 10시에 도착하시면은 그때 이제 공장을 쭉 내려가십니다. 근데 그때 제가 이상하게 느낀 거는 저도 이 조선에 대해서는 문외한인이고 뭐 전문은 아니기 때문에 현장을 돌다가 회장님께서 뭘 이렇게 지시를 하십니다.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는 이렇게 하시오. 뭐 이렇게 하시오 하고. 근데 제가 그 당시 생산부장이지만은도 그 지시받은 것이 옳은지 그른지가 판단이 안 돼요. 저도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한테 물어보느냐 그러면 제 밑에 그 덴마크 사람 그 차장이 있습니다. 성각 차장, 성각 담당 차장, 의장 담당 차장이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회장님께 지시받은 걸 갖다가 그때 설명을 해요. 회장님께서 이런 지시를 하는데 이게 과연 이 조선을 건조하는 그 방법상 이게 맞는 거냐 안 맞는 거냐. 내가 그분들한테 이야기를 하면 이분들이 놀래요. 아 이게 맞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 회장님이 그렇게 지시를 했느냐. 그래서 아 그렇다고. 이 기술에 관련된 문제인데. 근데 그 양반들이 아 이게 그 맞다고. 아 그렇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어떤 때는 야, 도대체 이 정 회장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가? 어떤 때는 좀 무서운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이분이 귀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건 대단하구만. 하늘이 무거운 거 보니까 비가 와도 큰 비가 올 것 같은데. 예, 각하. 근데 바람이 심합니다. 바람이 심하면 비는 잘 안 오지 않습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이런 강풍이 불면 조선소 건설하는데 어려움이 많지 않을까 모르겠어. 확인을 해보니까 최대의 고비를 극복했답니다. 도크 건설에 따른 기술적인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것은 본격적인 선박 건조가 된답니다. 아, 그래요? 그럼 도크가 완공이 됐다는 거요? 완공이 된 건 아니고 기술상 문제가 해결돼서 완공은 시간 문제라고 그럽니다, 각하. 아니, 그게 무슨 소리요? 도크 완공이 안 됐는데 남은 게 선박 건조란 말이요? 이거 어째 순서가 헷갈리는데 그 정확히 한번 알아보시오. 예. 이것은 일반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얘기가 된다. 도크가 완공되기 전에 선박 건조에 들어간다는 것인데 여기서 또 한 번 기상천외한 정주영 공법이 선을 보인다. 말하자면 도크가 반쯤 만들어지면 배도 선미 쪽 반만 건조하면서 꽁무니부터 밀어 넣는다는 식인데 스카트 리스코에 갖다 훈련을 시켜서 그 훈련생이 들어와서 그걸 했죠. 그래서 한편 그걸 훈련을 시키고 또 스카트 리스코에서 사람을 데려다가 기능공을 또 하여튼 착수하자마자 제일 먼저 기능공 훈련 설계해서 기능공을 국내에서 훈련을 하고 한편으로는 우리 대학 출신 건설에서 기계, 전기, 뭐 내장 모든 하는 사람들을 60명을 스카트 리스코 훈련을 시켜서 동시에 훈련 동시에 전부 6개월 훈련시켜서 그 배를 그다음에 6개월 되니까 공장도 어느 정도 철판 자른 데도 되고 독구도 다 안 파졌지만은 배 엉덩이 들이밀 때만 되면 엉덩이 버튼 들이밀어가지고 독구가 되는 대로 배 몸체를 전부 들여놓고 했죠. 네. 근데 그거는 아주 치밀한 그 모든 진행에 그렇게 안 했으면은 리바누스 배를 제 공기에 질 수가 없죠. 네. 그 조선소 하나만 짓는데도 이
보통 나라 같으면 최소한 3년을 걸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3년이 안 되게 그 배를 그 큰 조선소도 완료시키고 조선소 완료와 동시에 배까지 진출 잠복시켜서 인도를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없습니다. 그런 세계 조선사에 많은 신고록을 남겼죠. 현대 조선은. 부르셨습니까, 각하? 그 현장을 내가 좀 둘러봐야 되겠어. 어느 현장을 말씀이십니까? 조선소 건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직접 봐야 되겠는데, 그 부총리도 같이 가자고 하시오. 정말 지독한 어른이네. 기공식 날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완전히 찍혔구만. 바로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고 없이 가실 겁니다. 그래도 현대에 알려는 줘야지요. 공사장 안전 문제도 있을 테고, 이 무엇보다 우리 정 회장은 럭비공처럼 어디로 튈는지 방향도 모른다지 않습니까? 드디어 대통령이